안녕하세요. 웅덩이 매매법 레버리지 ETF 장기 투자자 디벨로몽입니다. 오늘은 주말이니만큼 긍정적인 자료들만 가지고 왔습니다. 일단 정말 다행히 이번 주 급등을 보여주었고 S&P 500이 베어마켓 약세장에서 빠져나왔습니다. 현재 약세장에서 빠져나온 이유에 대해 의견이 갈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먼저 첫 번째 의견은 인플레이션이 둔화될 것이다. 그리고 이 인플레이션이 둔화될 것이라는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경기 침체에 대한 의견은 또 갈립니다. 연착륙 가능하다는 의견과 경기 침체는 찾아온다 라는 의견으로 갈리고 있지만, 일단 인플레이션 둔화 기대감에 상승했다는 의견과 다른 의견은 너무 많이 빠졌기 때문에 기술적 반등에 상승했다 라는 의견이 있는데, 제 의견은 둘 다라고 생각합니다. 인플레이션이 둔화될 것이라는 자료들이 보이고 있고 너무 많이 빠져서 기술적 반등도 맞고, 그 두 요인이 합쳐진 듯 보입니다. 하지만 아직 안도할 수 없는 이유가 뭐냐면 S&P 500 일봉으로 봐도 하락 추세선에 여전히 갇혀있고 누가 봐도 하락 추세선 바닥에서 반등을 보인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일시적인 반등이라면 추세선 상단쯤에서 결국 꺾이겠죠. 이는 주봉으로 봐도 같은 상황이며 월봉으로 봐도 같은 상황입니다. 즉 일단 추세선을 좀 뚫어주었으면 합니다. V자 반등으로 뚫어주든 나이키 모양으로 뚫어주든 말이죠. 그동안의 하락 요인은 미친듯이 폭등하는 인플레이션과 그로 인해 금리를 미친듯이 올리고 있고, 이게 경기 침체 우려로 번졌었는데 JP모건이 미국의 하반기 인플레이션 전망에 대해 반토막을 전망했고 추가로 경기 침체도 없을 것이라고 발표하면서 상승에 힘을 실어줬습니다. 그동안 시장이 걱정한 요인들이 다 하반기에는 해소될 것이다 라고 말해준 거죠. 거기에 강세론자 콜라노비치는 연말에 S&P 500이 전고점까지 올라간다고 말하면서 갑자기 너도 나도 사자, 이걸로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그냥 아무 자료도 없이 사자, 인플레이션 꺾인다, 이게 아닙니다. 원자재 가격들이 고점을 찍고 하락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잡히지 않았던 원자재 가격들이 점점 잡히고 있고 유가도 꽤 많이 떨어진 상황입니다. 결국 연준이 빅스텝과 자이언트 스텝으로 과열된 경제를 진정시키려고 노력했었는데 일단 그게 성공하고 있는 듯 보입니다. 물론 경기 침체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해 하락하고 있지만 개인적으로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선 경기 둔화 혹은 경기 침체는 만날 수밖에 없다 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어차피 인플레이션을 무조건 잡아야 하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상황이 차라리 다행이라는 생각입니다. 아무튼 이 원자재 가격이 하락하면서 인플레이션 둔화 가능성에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지금 시장은 결국 경기 침체는 뭐 어쩔 수 없지만 그보다 인플레이션을 잡는 게 우선이라고 보는 듯 합니다. 그리고 인플레이션과 강한 긴축으로 인해 미시간대 6월 소비심리 지수가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미시간대가 집계한 소비자들의 1년 기대 인플레이션이 예상치 5.4%보다 낮은 5.3%로 발표되었고, 5년 기대 인플레이션은 예상치 3.3%였는데 3.1%로 발표되었습니다. 이 역시 인플레이션 둔화 가능성에 힘을 실어준 겁니다. 자, 이제 인플레이션 둔화는 보이기 시작하고, 그러면 경기 둔화, 경기 침체에 대해 생각해봐야 하는데, 연준이 발표한 미국 대형 은행들의 건전성을 평가하는 스트레스 테스트 결과에 따르면 미국의 대형 은행들은 최악의 경기 침체 상황이 오더라도 가계와 기업의 대출을 계속할 수 있는 여력을 갖춘 것으로 평가됐습니다. 이 테스트는 정말 최악의 경기 침체를 가정해서 테스트합니다. 주가는 반토막 이상으로 가정하고 GDP 역시 3.5%나 감소하게 가정, 부동산 역시 폭락으로 가정해두고 테스트를 하는데, 미국의 대형 은행들은 리먼 브라더스 사태 이후 굉장히 튼튼하게 준비해온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시장은 경기 침체에 대해서도 덜 걱정할 수 있게 된 겁니다. 또 거기에 이번 상반기는 제가 영상에서도 자주 말씀드렸지만 역대급 상반기 하락장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게 미국 주식 과거 역사에서도 상반기에만 이 정도로 하락한 게 6번밖에 없으며 6번 중 3번째로 강한 하락폭이었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자료가 있습니다. 상반기에만 15% 이상 하락했을 때 과거 딱 5번만 그런 적이 있었는데 하반기에는 무조건 100%로 상승을 했다는 겁니다. 당연히 상승폭은 다르겠지만 평균을 내보면 하반기에 23.7% 상승을 했습니다. 확률은 100% 무조건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이 6번째 상반기 하락장이었고, 과연 이 100% 확률을 그대로 이어갈지, 처음으로 이 통계에서 하락이 발생할진 우리는 지켜봐야 하고 조금 기대해야 합니다. 그리고 한 분기에만 15% 이상 하락했을 땐 과거에 딱 7번 있었는데 올해 하락장이 추가되면서 8번째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되었을 때 다음 4분기까지 상승할 가능성 역시 100%입니다. 평균 수익률은
30%에 육박합니다. 그리고 화면에 검정 박스를 보면 아시겠지만 이번 주 급반등을 보여주기 전에 진짜 미친 개파락을 보여주며 2주 동안 무려 10% 폭락을 보여줬고 1주마다 5%씩 폭락했었습니다. 그리고 5% 하락을 2주 동안 했을 때를 살펴보면, 즉 이 정도로 하락폭이 짧은 기간에 나왔을 경우 증시는 1년 후, 즉 2023년 6월 15일쯤이겠죠. 지금으로부터 1년 후에 85%의 확률로 상승했고 평균 수익률은 28.3%였습니다. 물론 과거 데이터는 과거 통계일 뿐이지만 저는 역사는 반복된다고 생각합니다. 정확히 어느 정도까지 상승하고 정확히 어느 기간이 바닥인지는 전 모릅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바라봤을 때 지금은 분할 매수 기회이며 각자 원칙에 따라 매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리고 소중한 시간을 투자해서 지루한 싸움을 이어가야 할 겁니다. 개인 투자자가 실패하는 이유와 성공하는 이유는 아이러니하게도 같은 요인입니다. 시간을 활용했던 투자자와 지루함을 못 이긴 투자자. 같은 종목을 보유하고 있어도 시간을 어떻게 활용하냐에 따라 누구는 자산가로 누구는 개미가 됩니다. 역사를 봐도 하락장, 폭락장, 조정장은 항상 만납니다. 이건 어느 정도로 당연한 거냐면 우리의 삶, 날씨와 같습니다. 비, 태풍, 장마, 눈, 폭설 등 좋은 날도 있으면 날씨 안 좋은 날도 많듯이 상승장이 있으면 하락장도 있는 겁니다. 그 정도로 당연한 겁니다. 그리고 대체 아무도 모르는 미래에 정답이 어디 있습니까? 100QQQ VO에 투자하는 게 가장 좋고 조금 욕심을 부려 QLD, SSO에 투자하고 진짜 난 야수다. 3배로 네가 이기든 내가 이기든 미국 주식 우상향에 인생을 걸어보겠다 하면 3배에 투자하는 겁니다. 물론 전 2배에 투자하고 있지만 정답은 없다는 겁니다. 정답은 미래가 알려줄 것이고 여러분의 행동이 결정지을 겁니다. 가장 중요한 웅주배 핵심은 우상향 종목, 웅덩이에서 분할 매수, 10년 이상 적립식 장기 투자입니다. 그리고 이 큰 틀 안에서 각자 원칙을 가지고 최대한 길게 꾸준히 버티는 겁니다. 그리고 이미 지금도 매수하면서 현금이 이미 고갈되신 분들도 있고 저와 함께 웅덩이 매매법 매수 타이밍을 기다리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주가는 오르내림을 반복하기 때문에 기다리면 기회는 계속 찾아옵니다. 물론 최저점은 아닐 수 있지만 저점 부근에서 분할 매수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냥 기다리면 되는 겁니다. 상승만 하는 주식은 없듯이 하락만 하는 주식 역시 없고 우리는 가장 우상향이 확률 높은 곳에 거치식이 아니라 적립식으로 투자하고 있으며 1년 뒤 매도할 생각이 아니라 10년 이상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5줄 웅줍이 무너지지 않길 바라봅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부탁드립니다. 그럼 내일 영상에서 뵙겠습니다.